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동철 예전 국회에 계셨을 때의 풍채가 느껴집니다. 우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원래 개통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2000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 말씀하신 거예요? 예. HVDC는 38년입니다. 예, 아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두 예. 가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 하나는 서해안 해저 HVDC를 포함하는 거는 38년이고 그냥 일반 육상에서의 일반은 30년까지. 예, 삼척 K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2036년에서 6년 땡겨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씀하다시피 국가기관망 전력 특별법 이 이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 예. 국가기관망 전력 확충 특별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1일 열렸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원래 시기를 앞당겨서 이게 가능하겠나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특히 서해안에 이제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에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 설비 이것을 한 4, 5년 내로 마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안 되죠? 국산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산화. 네, 국산화는 일단 200메가와트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예. 지금 실제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지금 국책과제로 민간 기업들과 함께 아주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외국 기대하고 업체 있지만 GE나 지멘스나 히타치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효성중공화국의 기술 수준. HVDC를 국산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지금 HVDC가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은 완전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 기업들만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지금 서해안 HVDC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국산화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아, 예. 말씀하다시피 국산화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초과 수요가 있는 셀러스 마켓 공급자 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국산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다가 HVDC 이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 이제 변압기 네. 이 R&D에도 60억을 이제 넣었더라고요. 예. 그런 식의 속도로 이게 가능하겠나 국산화? 네, 저는 200메가와트를 했고 이제 대용량인 2기가와트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민간의 역량이나 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국책과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만에 하나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뭐 보니까 12조가 든다. 또 13개 뭐 시군구를 지자체를 통과한다. 네. 뭐 620km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북당진에서 신탕정까지는 예상보다 150개월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년이 걸렸다고 하고 최근에 충남의 이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 충남에서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 이 송전선로를 가게 하냐?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하는 그 송전선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대 기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저희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강구할 거고요. 또 신공법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할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충남 지역이나 전북 지역, 전남 지역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산지소 개념 차원에서 거기에 전력 수요가 산업단지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시면 그만큼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관망 전력 특별법도 네. 통과도 됐고 시행이 됐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뭐 사전 영향 평가라든지 또 주민들하고의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지자체별로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 같은 건 잘 되고 계십니까? 네, 과거와는 아주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주민과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례 없는 어떤 그런 대화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단체하고의 이 어떤 갈등 조정 시스템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떤 이 소통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접촉하게끔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게 법이 통과된 뒤에 어떤 그 지역 주민들 예. 하고의 대화 소통은 참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아, 예, 예. 예를 들면 해남에 지금 서해안 HBC 관련해서 변환소 부지를 2군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해남 같은 경우 변환소 부지를 우리가 이번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전라북도 같은 데 3, 4호 KB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공기라든가 일정을 아주 크게 단축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시다시피 한전의 부채가 200조가 넘고 또 연간 이자가 뭐 5조 가까이 되지 4조 뭐 6, 네. 7천억 되고 네, 3, 4조.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거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전의 재정적인 부담 또 어떤 한전의 소위 말해서 채무의 이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어떤 이 한전의 사장으로서 한번 염려를 한번 불식시켜 주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한번 말씀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적어도 원가는 보전해주는 전기요금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역대 정부가 어떤 그런 국민들, 기업들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을 금리를 결정하는 그 금통위처럼 이것을 독립규제기관인 그걸 결정하게 해주면 정부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전기요금에 임할 수 있고 또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항상 인상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21년부터 23년까지 OECD 각국들이 시장의 원리에 근거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한 나라들은 다 그 뒤로 전기요금을 다 아주 대폭 인하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요금을 시장 원리에 맞게 올릴 때는 올리고 내릴 때는 내려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대호 사장 직무대행님, 예. 그 최근에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킨즈죠. 킨즈에서 APR 1400안에 대한 자료 반출 사고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원안위에 감사받고 있고 또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보내서 유출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그 처리상 예. 킨스에서 저희들 그 설비를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소리의 많은 부분이 킨스에 가 있다 이렇게. 킨즈에 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R 1400에 대해서 뭐 설계도라든지 안전성 검사 이런 자료들도 충분히 킨즈에서 반출됐겠네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자체 검토하고 있고요. 좀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넘겨간지 모르세요 아직까지. 그 사실은 거의 저희 회사 거의 전반에 걸쳐서 예, 킨스가 거의 다- 모든 자료가 나갔다고 보네. 예, 지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반출된 규모가 예, 10만 건, 네, 총량이 100기가와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킨스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게 반출됐다. 그러면 즉시 그 자료를 한수원에 통보도 해야죠. 당연히 한수원 자료니까. 근데 지금까지 통보를 안 받고 있어요. 그거 진짜 문제네요. 이게 당연히 통보해줘야지. 한수원 자료. 그리고 그게 반출될 때 예를 들어서 보안 등급을 매깁니까? 사실은 그 저희도 좀 많이 놀란 게 저희 같으면 자료 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통제를 다 하는데 킨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자료가 나간다는 게 저희들도 좀 납득이.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담당 우리 국장이 누굽니까? 한수원의 담당 부서. 우리 잠깐 스톱. 예?
원전산업 정책 예, 예, 이게 APR 1400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자료가 하는지 다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수원에? 뭐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그거는 하여튼 간에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즉시 한수원 자료가 반출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죠. 그거에 대해서 보안특급 심사를 맺어서 하나하나 따져야죠.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이 자료 유출이 전 원장, 킨스의 전 원장이 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난 수년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요한 반도체 최첨단 기술 거의 70%가 중국으로 유출됐어요. 중국은 만약에 자국의 최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면 간첩 행위로 몰아서 반간첩법으로 완전히 징역 한 15년, 20년 때립니다. 미국도 스파이 경제법으로 때려요. 대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간첩 행위 적용을 못해요. 왜? 간첩법에 적공만 할 수 있어. 외국은 들어가지 않아. 오직 북한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법적인 미비가 있어요. 우리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만 이걸 처벌하죠.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료, 최첨단 기술 자료 빼나가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된다. 아시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APR 1400, 우리 전대욱 이사장, 아니 두 분 어느 분도. 중국은 우리 APR 1400, 우리 원전 26기 중에 한 30% 정도 적용되고 있죠. APR 1400 쓰는 게. 안 그렇습니까? 원전 26기 중에. 중국은 뭘 씁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제가 알기로 미국형을 웨스팅하우스 AP 1000을 쓰죠. 예. 근데 이것을 안전성과 경제성 보면 국제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사실은 과거에 저희보다 많이 뒤떨어졌다고 뒤떨어졌는데 그건 2000년대 초 얘기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도 좀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APR 1400, AP 1000하고 어느 게 더 경제성의 안전성이나 국제적인 그 경쟁 능력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APR이 일단 낮다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받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 그럼 SMR은 어떻습니까? SMR 수준 중국하고 비교해서 중국이 좀 앞서가고 중국이 앞서 있죠. 중국은 최근에도 링롱 1호라고 해가지고 해남성 장칭에서 벌써 기능 시험까지 해서 우리는 SMR 기능 시험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3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 기술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게 원전 기술 우리의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 자산이고 하나의 기술 주권인 문제인데 앞으로 원전 기술 싸움은 어디로 가냐? 중국하고 싸움입니다. 중국하고 싸움인데 SMR 이미 뒤졌고요. AP1000, APR 1400 싸움인데 이것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하고의 원천 기술 싸움이다. 국제적으로 보십시오. 원전 수출할 때 어디하고 싸웁니까? 미국. 그건 뭐 웨스팅하우스 안 되고요. 불란서 EDF도 약하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또 그 좀 처지는 러시아하고 싸움인데 원천 기술 싸움은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첨단 기술 자료, 원천 기술 자료를 이렇게 빼앗기고 반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경종 올려주는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된다. 법도 국회에 와가지고 이 간첩법 반대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 간첩법도 통과시키고 산업기술보호법 이것도 강력하게 조항을 넣어서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전대박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 보안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김홍건 사장 직무대행님. 전력 거래소에서는 봄이나 가을이나 이제 추석 연휴 같은 때 잉여 전력 발생 위험 대비해서 전력 수급 대책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 봄에 한 90일 정도의 경부학이죠. 네. 그때 원전 출력 제어, 간발 운전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올해는 한 20번 예, 가량했습니다. 22번 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봄철이 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급증하고 수요는 작고 수요는 작아지기 예, 재생이 때문이죠. 급증하고 이런 식으로 2020년도부터 올 6월까지 원전 출력 제어를 통해서 한손의 손실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전대욱 사장대님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 원. 이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손에 전력 요금 부담이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최근에 우리 기본권 우리 직무대행님 한손 노조가 전력 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했죠. 네. 그 내용이 뭡니까? 올 상반기 월전 출력 제어한 게 25차례다. 지난 5년 전 2회였다가 12.5배 상승했다. 결국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가 원전은 안전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으로부터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받아서 그 펠릿 클래딩 인터페이스 손실이 뭡니까? 펠릿 클래딩 인터페이스 손실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손 노조에서 펠릿이라는 연료 덩어리하고 클래딩이라는 금속관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출력 제어를 하게 되면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노심이나 연료봉이 파손이 되고 결국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전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그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급증하고 병목 현상은 생기고 그걸 원전 출력 제어를 하고 비용 부담 생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그래서 원전은 한수원으로부터 출력 제어를 가능한 양을 받아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말 송정만을 확충시키고 ESS 저장 장치죠, 설비 장치하고 뭐 실시간 뭐 가격 뭐라고 합니까? 가격 신고 제도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시간 뭐 가격 뭐 무슨 제도가 있던데요? 가격 신호등 이게 뭡니까? 실시간 가격 신호등이라고 신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 더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서 에너지 믹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안전망 확충 아닙니까? 안전해야죠. 안전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원전 뭐 출력 제어 간발 운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전 가능한 출력 제어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그럼에도 하고 불구하고 이제 비상 상황에 걸려서 예. 지난 봄에는 원전을 불가피하게 출력 제어를 했는데요. 출력 제어를 하면 이게 안전성 우려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이거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요. 알고 계세요? 스탑. 예, 말씀하신 사람 듣고 있습니다. 펠릿 클래딩 인터페이스 손실. 그래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있다고 한손 노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손